하방 변동성이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전산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하고요, 관련해서 이슈들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참고 영상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3%대 하락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회사는 이제 발전 설비의 운전 정비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전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6월달, 7월달도 원전 관련 이슈 속에서 급등,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도 역시나 원전 관련 이슈 속에서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달 정도 계속 하락이었는데, 이 2달 동안 하락했던 거를 단 이틀 만에 또 회복을 시켜줄 정도로 끼가 굉장히 다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급등의 끼가 굉장히 다분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틀 연속 이제 좀 달렸으니까 거기에 따른 피로감 때문인지 다소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오늘도 사실 원전 관련해서 또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전의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두산중공업도 또 수주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가 제기가 됐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력 발전의 주기기와 주단 소재를 공급하는 미국의 기업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원전을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원전을 지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뭐 주기기나 뭐 주단 소재나 아니면 원전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두산중공업이 공급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호재죠. 물론 두산중공업의 호재인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두산중공업의 호재가 원전주 전체에 또 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수주 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려온다면 역시나 그런 부분들에서의 한전산업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요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올 하반기 이집트 원전, 요 부분이 있죠. 2차 측 분야, 그 부분에서의 혹시 우리나라가 또 수주를 따낸다거나 하면은 그 부분들이 또 원전 관련주의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뭐 최근에 나온 내용이죠. 내년에 이제 원전 예산이 좀 5% 늘어났다라는 부분은 뭐 다들 아실 거고, 이거 말고 이거 이제 뉴스를 좀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맨 마지막 구절에서의 부분들이 차후에 또 원전 관련주의 하나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업부하고 과기부가 다음 달, 이번 달이거든요. 9월 달에 SMR 소형 모듈 원전과 원전 해체 기술 R&D 연구개발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라고 해요. 뭐 각 6천억짜리 각각 부분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주에 9월 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런 일정들, 이슈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런 것들이 나오면 또 원전 관련주들이 또 뛰니까는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정이나 이슈들 속에서 한전산업이나 또는 다른 원전 관련주들이 차후에 또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기술적인 흐름을 또 보도록 할 텐데, 기술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의 위치가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위치는 결코 어떤 이제 단기 트레이딩 영역의 구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한전산업이 이번 상승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들이 저는 이제 저점이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고점은 16,000원에서 17,000원대에 저는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이제 저점이 어디가 될 거냐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는데, 사실 주가가 떨어지고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뭔가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원전 이슈가 터지면서 거래량이 빵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어떤 이제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에서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위로는 16,000원에서 17,000원을 저항으로 두고, 아래로는 한 11,450원 정도가 하나의 지지 라인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현재의 구간이 14,000원이고 주가가 슈팅 나와서 이 저항대 구간까지 올라갔었는데, 과연 이 구간에서의 어떤 이제 위치가 좀 접근하기에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해야 이 종목을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한다면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물론 이 흐름이 꺾였다라고 보진 않아요. 이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았고 5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5일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파동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위로 상승 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즉 오늘 좀 쉬어가더라도 이후에 또다시 파동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16,000원대 17,000원대 넘어서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스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자체는 어떤 이제 매수의 영역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구간이 될 수 있고, 설령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됐을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으로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쉽게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자체는 사실상 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거나 어떤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제도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찍었지만은 이 16,000원대 17,000원대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가야 되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내려오게 된다면 이런 이제 저점 구간에서는 좀 더 반등을 기대하고 비중을 좀 늘린다거나, 왜냐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원전 관련 이슈나 이런 것들이 9월 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올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또 떨어지더라도 그런 이슈 나오면 또 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 11,450원이나 이런 구간에 왔을 때 조금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요. 위로 올라가면 16,000원에서 17,000원대는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되는 그런 자리, 현금 확보나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결코 조금 이제 들어가기보다는 관망을 좀 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들고 계시다면 5일선 이탈 전까지 계속해서 홀드 하시되 반등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한 16,000원대 17,000원대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나머지로 좀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이제 하락이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틀 연속 열심히 달렸으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안 붙거든요. 예,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터져 나오지 않고 있어서 단순한 그냥 가격 조정으로 보고요. 이 조정 이후에 다시 뭔가 이런 슈팅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가져갈 때 역시나 저는 16,000원대나 이런 데에서 부딪힐 거라고 봐요. 저는 좀 저항을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매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다 물렸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물려있는 상태인데 올라가면 본전 생각 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16,000원대 가까워지면 여러모로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아래로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락이 멈출까? 그럴 것 같진 않고, 왜냐면 여기서 이제 갭이 있거든요. 아마 이 갭을 메우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하방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열려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는데, 만약에 방향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갭을 좀 메우고 나서 어떠한 방향이나 이런 전환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자리는 여러모로 좀 애매하고 현재가보다는 좀 더 하방 변동성이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어디서 나올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오늘 음봉이잖아요. 오늘 음봉인데 이 음봉에서 단기 지지 라인이 얼마다? 이거는 솔직히 좀 불가능해요. 적어도 양봉 하나는 떠줘야 됩니다. 오늘 음봉 이후에 적어도 이런 식의 어떤 양봉 하나나 이런 부분들이 뜨면서 어떠한 이제 패턴을 좀 만들어줬을 때, 아, 우리가 요 정도에서 하나의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음봉에서는 사실 어떠한 이제 패턴이 안 나오거든요. 음봉은 매도가 강하다는 거고 매수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음봉에서는 반전의 어떤 기회를 좀 보기는 어렵고, 제가 생각하건대 그냥 가늠을 해보면 저는 이제 13,500원대 정도까지는 일단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단기적인 조정의 폭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지금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 13,500원대에서 주가의 어떤 가격이 지지가 되고 양봉이 형성된다면 그 부분에서 어떤 단기적인 지지 구간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말 그대로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고요. 조금 더 내려온다면 13,500원 정도까지도 조금 더 조정폭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좀 관망을 하면서 뭔가 이제 앞으로의 단기적인 지지점 만들어지는지, 만약에 안 만들어진다면 한 11,450원, 11,500원 뭐 이런 자리에 와야 좀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한전산업은 티키타카처럼 이 박스권 하단에서는 반등을 노리고 상단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속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코 지금의 주가의 위치가 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이런 박스권 흐름 속에서 박스권 하단이 반등의 역할을 해주고 박스권 상단이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어떤 매도와 매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한번 해봤고요. 최근에 이제 한전산업에서 이 올라가는 흐름에서 어떤 투신의 매수세가 조금 눈에 띕니다. 근데 뭐 물렸겠죠? 예, 어제 이제 42,000주를 샀는데 예, 오늘 빠지니까 투신 물렸겠죠. 얘네들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물론 얘네들이 들어와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또 들어오면 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얘네들 지금 투신 물려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뭐 바로 매도 손절이 나갈지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더 보고 매도나 이런 것들을 할지, 그래도 얘네들이 남아있으면, 투신들이 남아있으면은 그래도 뭔가 좀 있으니까 남아있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투신이 어제 들어왔고 오늘 주가가 빠지면서 물렸는데 오늘 만약에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다면 다음 주에는 그래도 또 조정 이후에 어떤 단기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또 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시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이렇게 쭉 댓글로서 시황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의 장중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의 리딩을 또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또는 PC 버전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아이폰 버전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의 스토어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윈도우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모든 테마와 시장의 그날 주도 테마 또는 당일 강세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